비켜.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현관 앞에 선 노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 가방 하나를 꽉 쥔 채 윤순이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남편 박성근은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건 돈도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달고 달아 모서리가 해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50년을 들고 다녔어. 당신 얼굴 보고 싶을 때마다. 순이의 손에서 가방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살 윤순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순이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냉장고를 열어 밑반찬을 살피고 된장국을 끓이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45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아침이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던 남편 성근이 부스스 일어나 밥 됐어? 하고 물으면 순이는 대꾸 없이 국그릇을 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이 집 아침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그것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근의 발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현관 앞에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성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살이나 됐을까? 단정한 검정 머리에 온화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성근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문을 활짝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집안일 좀 도와줄 사람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갑자기인지도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돌려보내. 성근은 순이의 말을 못 들은 척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단단히 이상했습니다. 돌려보내라고 했건만 그 여자는 그날부터 매일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치 이 집에 원래부터 드나들었던 사람처럼 부엌에서 성근과 나란히 서서 뭔가를 속닥거리다가 순이가 다가가면 슬그머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둘이 뭘 감추는 거지?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순이는 그날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이미래라고 했습니다. 미래는 조용히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때로는 부엌에서 성근과 나란히 서서 뭔가를 속닥이다 순이가 다가가면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끼던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결혼할 때 맞춘 금반지였습니다. 늘 화장대 위 작은 그릇에 올려두던 것인데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가져간 거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근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내 반지 어디 갔어? 그 여자가 가져간 거 아니야? 성근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당신이 어디다 뒀겠지.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그 반지를 아끼는데. 그걸 내가 잃어버려? 그날 밤 순이는 남편 바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서 작은 메모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래 10.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50년 전 직장 동료 여자와 가깝다는 소문이 돌던 그때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도 성근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말을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 메모가, 이 번호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봐. 아버지가 이상한 여자를 집에 들였어. 날마다 와. 내 반지도 없어졌고.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아빠 편이야? 엄마, 그냥 아빠 믿어봐.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내 딸이 왜 내 말은 안 믿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길로 미래를 찾아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왜 남의 집에 이렇게 드나들어? 미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래예요. 어머니. 그 한마디가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니라니. 내가 언제 당신 어머니였어. 성근이 가르쳐 준 거겠지. 날 얼마나 우습게 보면. 순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나? 순이는 이웃에 사는 오복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복순아, 내 좀 들어봐. 혜진 아빠가 젊은 여자를 집에 들였어. 날마다 와서 살림을 한답시고 혜진 아빠랑 속닥거려. 내 반지도 없어졌어. 오복순은 잠시 순이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혜진 아빠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 진짜야.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생? 뭔 고생?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순이야, 그냥. 됐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딸도 이제 30년 친구까지. 이 세상에 내 편은 한 명도 없는 건가. 뭔가 거대한 것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발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냥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골목이 낯설었습니다. 분명히 매일 다니던 길인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근이 나타났습니다. 굳은 얼굴로 순이를 찾아낸 그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손잡아. 그 손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후들거려 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성근이 외출한 사이 순이는 남편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더 찾아야 했습니다. 두꺼운 노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3월 4일 순이 반지 화장대 서랍 안쪽에서 찾음. 다시 그릇에 올려뒀음. 3월 9일 순이 혼자 나갔다가 길 잃음. 1시간 만에 골목 끝에서 찾음. 많이 무서워했음. 3월 15일 오늘 된장국을 2번 끓였음. 첫 번째 끓인 걸 기억 못함. 아무 말 안 했음.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빼곡한 글씨들. 수십 개의 날짜. 수십 개의 기록. 이건 뭐지? 순이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날 정신병원에라도 보내려는 거야.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저 여자랑 짜고 나를 어딘가로 보내려고 이런 가짜 일지까지 만들다니. 노트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순이는 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엄마 이혼할 거야. 엄마 무슨 말이야. 아버지랑 못 살겠어. 결심했어.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 제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말을 잇다가 결국 혜진은 끝내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창밖에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이방인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성근이었습니다. 문 앞에 한동안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라리 들어와서 뭐라도 해.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말고. 그 등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성근이 거실에서 일어나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던 걸까요? 눈밑이 검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비켜.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성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순이와 성근, 그리고 어린 혜진. 셋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닳아 사진의 가장자리가 하얗게 바랬습니다. 손때가 베어 사진 한가운데는 색이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성근이 그 사진을 순이 손에 천천히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50년을 들고 다녔어. 당신이랑 혜진이 얼굴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고. 순이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근이 순이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금반지를 꺼내 천천히 끼워주었습니다. 이거 또 서랍 안쪽에 숨겨놨더라. 그때 미래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윤순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그리고 그 뒤로 두꺼운 노트. 남편의 필체로 하루도 빠짐없이 적힌 투약 기록과 일상 기록. 그 메모지의 이밀의 전화번호는 남편이 요양보호사와 연락하기 위해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닳아버린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이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치매? 내가 치매라고? 왜 말 안 해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근은 천천히 순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알면 무서워할까봐. 그냥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돼.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이 사람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근이 순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투박하고 큰 두 팔이 순이의 등을 감쌌습니다. 평생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이 말 한마디 대신 두 팔로 50년치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성근은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며 순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남편의 그 손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순이는 또 미래를 의심할지 모릅니다. 반지를 또 어딘가에 숨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근은 내일도 그 낡은 사진을 지갑에 넣고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순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에도, 순이가 자신을 밀어내는 날에도 50년을 그랬듯 그냥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남자의 사랑이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곁에 있어준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가요?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분이 떠오르셨나요? 순이 씨와 성근 씨의 새로운 하루를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